네, 시청자 여러분, 정알못을 정알똘로 만들어드립니다. 똘똘하게 해드립니다. 정치생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숙명여대 개건교수인 박진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사랑해요, 김용민. 박 교수님 내려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런. 아이고. 뭐예요, 지금? 예? 두 개째 뜯어졌다고요? 아, 왜? 이거 내려오시느라고? 아이, 그러면 청바지 입고 오셔야지. 에이, 우리 선배님. 예. 자, 계속해서 우리 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아이고. 아이고. 뭐예요, 이건 또. 이은영 팀이 아직, 아이고, 세상에. 시간이 안 됐어. 아유, 여러분, 좀 빨리 욕만 만들어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아이고, 그래요. 자, 추석 연휴 이후 정말 풍성해진 정치 화제들 모아서 오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뭐 윤석열 치하에서 추석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그 추석 밥상에 누가 주로, 반찬거리가 됐는지, 그걸 또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이은영 소장님. 저는 구약을 좀 봤어요. 구약을. 네, 저 구약을 보려고 해도 다 못 봤는데, 구약을 좀 봤습니다. 아니, 구약은 한 권도 읽기 힘들어요. 맞아요. 한 번 읽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아니, 그 두꺼운 걸 어떻게 다 읽습니다? 그 외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외우는 사람 없어요. 저기 하나님도 못 외우실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예전에 노래도 있었어요. 이솝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는 윤석열의 제가 덜미를 잡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덜미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 고발할 예정인데, 네. 그게 또, 연휴 동안에 또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뉴스 낼 게 없어서였는지, 그게 화제거리가 됐는데, 또 이런 화제거리가 네. 되니까 또 저 강신업이라고, 김건희 팬클럽 아바타? 전 회장, 네. 이 친구가 나를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만 좀 나대라고. 그만 깝쳐, 야, 그래도 궤변 있잖아요, 궤변. 그 괴뢰할 때 괴를 쓰더라고. 그 강신업이가. 그렇죠, 예. 아닙니다. 궤변은 구애. 네. 그래서 궤변인데, 그쵸. 이 사람은 고의에서 그 궤변을 쓴 거야. 예. 그래서 괴베스라고 쓰셨구나. 그래요. 이렇게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무슨 변호사라고. 난 그 궤변을 틀리는 변호사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변호사 중에 그 이상한 분들이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많아요. 누구야? 정영아, 그 친구도. 네. 야, 어떻게, 그 법망을, 벗어나나. 이게 뭐 윤석열이가 하야와 같은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 대통령실에서 엘리자베스 2세 서거문에도 뭐 S자 잘못 썼다고. 그렇죠. 야, 그 정도면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최근에 보직 변경 강인선 외신 대변인 같잖아요. 너는 저 대변인 할 자격이 없으니까 외신이나 봐라 해서 외신 대변인 시켰더니. 틀려. 그걸 또 틀렸어요. 네. 아이고, 정말 참. 이 정권이 정말 망조가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건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면 외국 기자들이 그렇지. 네, S가 아니고 Z다. 네. 그리고 거기 did라는 게 있어요. 행동, 선행도 S를 붙여야 되는데 왜 단수로 썼냐. 막 그러니까 별거를 외국 기자들이 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태어나서 한 번만 선행을 베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번만. 한 예? 번만. 뭐야, 이런, 아이고, 진짜 이 똘박들. 이래가지고 이게 5년 갔다가는 이 나라가 완전히 뭐 망조가 들겠어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걸로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렇지 정권은 않은- 달라요. 과거엔 그랬습니다. 과거엔 최고의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곳이 그 최고의 권부인 청와대 네. 대통령실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황사장 아들도 들어가고 우사장 아들도 들어가니 뭐 볼장 다 봤어요. 예. 저는 사실 엘리자베스 2세 서거 장례식 조문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또 윤석열이가 무슨 또 윤석열이 생각도 없을 거예요. 거기가 그
영국이라서 네. 사실 뭐 우리 저 상가집처럼 뭐 소주가 나오고 뭐 저기 또 주전부리들 나오잖아요. 네. 저 육개장. 뭐지? 육개장 나오고 저 쥐포 나오고 그 뭐죠 그 편육도 나오고. 편육 나오고 네. 그 저기 그 풋고추에다가 멸치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상가에서 상가의 육개장이 어디 집이 맛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느 병원 육개장이 맛있다 이런 네. 거.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윤석열이가 갈 마음은 없었던 것 같고 김건희가 그 누구죠? 그 케네디 부인 케네디 제키요. 제컬린 케네디. 예 제컬리 제클린. 예 제클린 예. 아, 그 사람 그것도 흉내내고 싶어가지고. 계속 네, 저기 네. 표절하고 있잖아요.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예. 그걸 또 과시하고 싶어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자기의 독창적인 패션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면 모를까. 아니, 이미 어떤 분이 다 입고, 또, 그 트렌드를 다 드러냈던 그 복장으로 나가서, 왜? 제2의 케네디 부인, 뭐 이렇게 저 호칭 받고 싶어서 그런가? 야, 정말 이건 촌티와 싼티가 정말, 잘 흐릅니다. 이번에 예. 그 추석 때 추석 영상은 도대체 왜 찍은 건지. 그러니까. 귀신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템버린 치는 줄리보살. 줄리 분살이요? 템버린 치는 줄리보살. 논문 표절 전문. 주가 조작 전문. 왜 그 점쟁이들도 저기 전문이 있잖아. 그쵸. 자기 전문이 있죠. 그렇지. 맞아요. 승진 전문, 진학 전문 하듯이 주가 조작 전문, 논문 표절 전문 이렇게. 물론 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관계에서는 안 가도 되는 그쵸. 정도의 아니 관계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 영국이 이 여왕 치하에서 네. 또 제국주의적 그런 통치로 인해서 뭐 적지 않은 세계인들에게 원성을 샀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영국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 여왕 돌아가셨다고 가가지고 조문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영국은 뭐 한 뿌리니까 그렇지. 경제의 나라예요. 한 예. 경제의 나라는 그거. 일본은 옛날 20세기 초반 영일 동맹 시절부터 영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청교도들이 만든 본받고 싶은 나라가 네. 영국인 거죠. 뭐 캐나다나 호주 그 이런 게 할 수 있어요. 영일방국가니까. 예, 할 수 있어요. 예. 영영방이. 근데 우리는 왜 가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그 나토는 또 왜 가고? 그러니까. 나토 가가지고 중국, 러시아 빈정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더 없어도 될 그런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말이죠. 이게 한마디로 김건희 얘 그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가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그런 때 것 그 윤석열이가 귀가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꼴이야. 그게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로얄 패밀리의 이제 죽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상당히 정장들을 하고 이제 그 장례식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 모자 쓰고 뭐 장갑 끼고 막 굉장히 성장을 하고 가거든요. 그걸 좀 해보고 그런 거 하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엔 또 이제 장례식 네, 패션으로 한번 장례식 패션이 있어요. 연병하고 있네. 아이고, 뭐, 첫 단계 대통령 부인이라고. 아이고, 정말 참. 가짜나서 정말. 가짜습니다! 이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화, 소프트한 뭐 외교 이런 거 하지 말고 대통령도 가면은 좀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격식 있고 이런 걸 좀 봤으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정말 가면 그냥 패션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가면 술 처먹고 안주빨 세우고 싶어서 환장한 위스키. 정말 이 대한민국의 리스크예요, 리스크. 영국이 또 위스키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위스키의 나라. 위스키 생각하고 또 그랬을 수 있죠. 갔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조문 외교라는 게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바이든도 가고 푸틴도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걸 하려면 조문 외교를 하려면은 그 장례식 이후에 그 미팅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가능한가요? 사전에 그걸 이게 해야 다 되는데 돼야 안 한 되잖아요. 것 같은데 아직도 보니까. 아니 또 그 로얄 패밀리가 또 돌아가셨을 때는 거기서 무슨 그 외교 회담 이런 건 네. 또 금기라면서요. 잘은 그러면은 몰랐는데. 정말 갈 이유가 없네. 갈 이유가 없어. 그냥 그 위스키 땡기거나 혹은 저 패션, 장례식 패션을 한번 드러내보고자 할 목적 외에는 없는 겁니다. 아이고. 또 얼굴 이렇게 막 망사로 가리고 그렇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모자 큰 거 쓰고 그래요. 선글라스 그래서 끼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제클린의 네. 그 과거 장례식 참석
복장을 지금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또 거기 가서 또 무슨 옷을 입고 가는지. 아이고, 제 놀고 있습니다, 진짜. 자, 정말 참 하여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명절 밥상에 뭐가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요새는 저도 이제 보니까 그 젊은 세대 애들하고 같이 이제 조카들도 이제 나이 3, 40대인데 그렇지. 이 정치 얘기 진짜 안 해요. 정치 얘기 안 하고 대부분 재테크 중심으로 얘기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딱 얘기할 시간이 저녁 먹고 상 물리고 한 2시간 정도 얘기하잖아요. 과일 먹으면서. 근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다 재테크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이제 어떻게 해서 좀 돈을 벌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를 좀 해서 돈을 벌까? 이런 얘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아니, 재테크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나라가 바로 서야 재테크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주가 조작하는 자가 지금 대통령 부인으로 있는 그렇죠. 나라에서 주식으로 돈 벌 국리를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의밥상으로 다 아이고, 건의반찬으로 그럼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네. 김건희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 그냥 어쨌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좀 창피하다. 창피하다는 얘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 논문 관련한 거는 좀 여사가 반납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젊은 층은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여사라는 사람이 우리가 뽑은 사람도 아니고 정치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논문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반납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김건희는 그 논문을 반납 안 하고 계속 손에 쥐고 있다가 이렇게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있을까요? 힘들게 자기가 그것도 나름대로 힘들게 또 돈을 들여서. 네. 예. 저는 이제 고향이 영남 쪽이잖아요. 예. 이제 이번에 가지를 못했어요. 가지를 못하고 쭉 전화를 많이 돌렸어요. 네. 많이 돌렸는데 아주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그런 여자를 만났어. 그래요. 그렇게. 아니 보수적인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를 좀 갈라서 보려고 하는. 뭐 그런 분들도 이제 있고. 여러분 다음 설날에는 둘을 합쳐서 볼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대통령 감이 아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영남에 주로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친인척들이 대부분 영남 분들인데 그 친지들이나 이런데 보면은 영남도 이제 두 가지 부류들이 있어요.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아스팔트 보수 경향의 분들이 있고 예. 또 점잠 빼는 보수분들이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점잠 빼는 이런 보수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해가지고 지지를 철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타도의 분위기로 이어져야 될 텐데, 예. 아니, 뭐 제가 심심해서 타도를 외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국가의 흉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김용민이가 그렇게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야, 윤석열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추석 기간 중에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모든 지표에서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다 60% 육박하고 또는 넘어가고 이런 거예요. 네. 어떤 현안을 물어봐도 부정적인 의견은 다 60%가 넘었다는 거. 그러니까는 댓글 저는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런 이제 기사들에 대한 댓글을 많이 좀 봤어요. 네. 근데 댓글의 그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게 굉장히 조롱조가 엄청 많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다 지금 조롱조로 읽히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탄핵에 불을 붙이는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지금 좀 많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상황이면은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나 TV에 좀 안 나오면 안 되나요? 그리 나오고 싶어요. 저 같으면은 내가 나오는 걸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조롱조로 받아들인다 이러면은 한 달 정도 TV에 안 나오고 그냥 TV에 안 나와도 대접받잖아요. 대통령인데. 비공개로 다 하면 되죠. 비공개로 다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TV에 나와서 조롱 당할 짓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여론조사 이야기 하시니까 지지율 뭐 부정평가 이런 것보다 신뢰도 이야기가 저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신뢰도. 예, 신뢰도가 네, 신뢰도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 당시보다도 떨어졌어요.
아, 이 신뢰도는 또 뭡니까, 이게? 이게 신뢰도가 지금 제가 본 거랑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MBS가 신뢰도 조사를 별도로 해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했던 그거 맞죠, 그죠? 그거는 MBS는 그냥 비율로 비율로 프리퀀시로, 했습니다. 예, 비율로 하는데 거기 37%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신뢰도라는 게 이제 직무수행 평가가 지금 이제 긍부정 평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라는 게 지금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고요. 신뢰도를 이제 별도로 따로 물어보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거, 마지막에 인간에 대한 어떤 기대와 이런 게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여기 37%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의 반등이 일어난다면 최고선은 37%가 될 거다. 아마 그거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낮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시사인이 조사한 건데요. 네네네. 시사인이 조사한 건데, 요게 윤석열이가 3.62, 10점 만점에 좀 조사 다른 3.62. 거네요. 비슷하네. 3.6이면은 뭐 10점 만점에 네. 3.6이면은 37%니까 이거 100점으로 환산하면 아마 거의 비슷한 박근혜 거죠.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직전에 그 정도 나왔을 겁니다. 네, 3.91이 나왔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잘 나올 때가 6.67까지 나왔고, 네네. 박근혜도 높았네요. 6.59였다가 나중에 네. 3.91이 된 거고, 윤석열은 시작과 함께 3.62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뢰도라는 거는 결국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의 영역인데 이제 그게 바닥으로 가거나 이렇게 낮은 지수가 나오면 이제 뭐든지 그 사람 하는 건 무조건 다 조롱조가 되는 거예요. 아유, 너 그거 뭐하러 하니? 막 이런 식의 그게 이제 만연이 된다는 거고. 영국 이제 뭐하러 가려고 가니? 하면 야 뭐하러 가? 그렇죠, 그렇죠. 반응이 그렇게. 네가 뭔데가? 가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거죠. 예. 제가 공중파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어차피 잘하실 수 없으니까 그냥 관료들한테 조용히 얹혀가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웃고 물고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반발하던가요 거기? 반발 안 해요. 반발 안 해. 보수 패널도 잘 반발 안 해. 그래서 뭐. 보수 패널도 공감을 하나 보네요. 아니요, 어디 매불쇼인가? 네. 차마란 변호사 그쪽 편 아니에요. 네네. 사실 이번에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 얘기 나왔을 때 내심 국민의힘에서 기대했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기를 이재명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심지어는 여권에게 불리한 환경.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해야지. 이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고 그렇죠, 그 역풍이란 게 전혀 일지 않았다는 없었죠, 거예요. 없었죠. 그게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해야 된다. 국민들이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이건 좀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 그렇다고 대통령이 됐는데 계속 얼굴 안 비치면은 그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별로 국민들이 안 궁금해한다니까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냥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이거.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와 나라를 별개로 보거든요. 나라는 계속 간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바뀌는 거니까 그냥 이 관료 집단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선방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야당이 또 튼튼하게 있으니까. 예, 그래요. 대한민국 관료 집단이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안 망하게 하는 데는 맞아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안전피는 돼요. 근데 또 안전판에 우리 있어요. 윤석열이 리더십은 그냥 지 혼자 떠들고 회의를 하면은 자기가 다 모든 걸 결정하고 방향까지 정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료들에게 맡기고 넌 조용히 짜져 있어라.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추석 때 몇 개 이제 이벤트 했잖아요. 예. 그 영상을 보니까 약간 좀 기가 죽은 느낌은 좀 있더라고. 약간 좀 이게 사람이 기가 죽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그런 건 좀 죽었어. 기가 죽어있어요. 죽어 있어서 네. 허기가 져가지고 보리밥을 그걸 뚫어져라. 떨어지겠잖아. 나 거기 그냥 진짜- 제일 순한 수제 받으신 분 집에 가. 난 10분 동안 웃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우리 성렬이의 진심이다 이거는 진심. 그저 밤에 대해서 붙어있으니까. 진짜 웃겼어요. 들어가서 딱 그걸 아니 보리밥을 그래서 이재민이 손 붙잡았는데 그것도 뿌리치고 뿌리치고. 가지고 그 영상 보셔야 돼. 이명박 정부 때 네. 한식 세계화 예.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김윤홍 여사가 잘못한 게 궁중 떡볶이라고 예. 과도하게 이제 상류층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네. 잘 안 됐어요. 예. 교수들 용역 맞고 이러다 말았는데 지금 이 아시안푸드 열풍이 그 핵심에 K푸드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전 세계 한식 사들고 다니면서 먹방이나 해라. 먹방이나
먹방은 김용민이지. 먹방 갖고 저기 뭐 대선 치르면 내가 압도적 격차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붙으면 재밌겠네요. 아, 그래요. 윤석열하고 누가 더 빨리 먹나, 누가 더 많이 먹나 이런 거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술을 못 먹어서 그렇지 술은 마귀 오줌이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합니다만은 정말 이 안주빨로 가면은 윤석열이 날 못 이겨요.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요. 저 김건희 특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여론이 가능하게 가능하죠. 만들어야죠. 네. 여론은 지금 뭐 63%? 63% 이러면 뭐 압도적인 거고 이건 밀어붙여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그리고 정도면. 지금 이거를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자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법사위에서 통과 안 될 거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 근데 지금 여론이 이 상황이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요거는 제가 잠깐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국정감사 때 이번에 그 10월 초부터 합니다. 그때 관련해서 폭격을 해야 됩니다. 네. 폭격을 해서 정황적 증거들을 많이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격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를 특검해야 한다라는 명분을 축적하는 그렇죠. 여러 그러기 위해서는 팩트들을 이제 정황적 팩트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제가 보기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네. 상임위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 해가지고 최대한 끄집어내야 됩니다. 국정조사는 어떻게 뭐 강제 조사권 이런 거 없습니까? 강제조사권은 없습니다만 자료 요청권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증인도 도이치 부를 모터스 수 있고. 관련해가지고 네.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했던 자료들을 네. 내놔라 예. 증인 부를 수 있어요. 증인. 라고 할 수 있고 증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증인 안 나오면은 뭐 강제 구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르면 나와야 돼요. 국회에. 이게 아마 이제 공직자인 네. 경우에는 다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공직자면은? 있고요. 예.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예. 박근혜 탄핵하고 절차가 비슷합니다. 네. 박근혜 탄핵 때도 국정조사하면서 안민석 의원 등이 수많은 이제 정황적 증거들을 찾아내서 공격을 합니다. 네.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여론이 들끓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누굽니까? 황교안입니다. 네. 박근혜가 꼽은 총리였던 황교안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지금 바로 특검하자고 하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그렇지. 끝입니다. 근데 네. 여론이 무르익고 국민들이 밀란 수준이 될 만큼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 너 이탄희 의원 등 이거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의원들의 이 역량과 능력이 상당한 걸 확인했는데 제2, 제3의 이탄희가 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조성했단 말이죠. 네. 김건희 특검 해야 한다. 패스트 트랙 태우는 건 별개입니까? 패스트트랙도 이게 이제 법사위 건이기 때문에 법사위하고 상임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이제 90일이 단축이 되죠. 네. 단축이 90일. 되는 예. 측면이 있고 90일? 90일? 예, 90일 그러면 단축이 석 됩니다. 달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지금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6개월, 180일 해야 되는데 좀 이제 상임위에 같이 묶어서 하면은 좀 네. 3개월 줄일 수 있다라는. 상개 줄일 수 있는 그럼 거죠. 90일이네.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또 그러니까- 180일, 90일, 60일 이렇게 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90일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90일로 그 줄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원래는 180일인데 네. 이제 90일로 줄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90일이 있다가 된다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 네, 알겠다. 그래서 잘못 이제 제가 이해했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 이 패스트트랙을 생각하지 말고 네. 여론이 한 70%, 80% 가야 됩니다. 네. 70%, 80% 가가지고 네. 특검해야 된다. 그 지금 의원들이 계속 뭔가를 그 의혹을 제기하고 네. 또 여기 그렇지, 또 그런 걸 해야 여론이 됩니다. 여론의 그 어떤 의문이 더욱 커지면은 그러면 당연히 70, 80까지 갈 수 있죠. 지금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이 김건희 씨가 너무 저질러 놓은 게 많아요. 지금 3개월 사이에 그 관저 수주 관련한 그 그렇지. 사적 수주와 예. 그다음에 사적 채용에서 너무 저질러 놓은 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여론은 충분히 갈 수 있고 기폭제가 논문 표절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논문 검증했던 국민검증단의 자료를 본 그 교수들의 얘기가 이거는 표절로 볼 수가 없다라는 범죄다, 게 범죄. 예, 예. 표절이 아니고 표절은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네. 이거는 그게 아니고 논문으로서 완전히 기본 구성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예, 누가 며칠 동안 이거 논문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그냥 만들어라. 대필. 그렇죠. 대필 와. 의혹이 상당히 많이 좀 의심이 된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대필이라면은 김건희가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자인 거죠. 나는 난 돈 준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돈 받아가서 논문 만든 놈이 지금 표절을 표절과 했는데 달리 왜 나한테 책임 묻냐고. 논문 대필은 범죄 아닌가요? 범죄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그거를 써준 사람은 이제 잡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뭐 그 계좌 털고 왜냐면 거기 지금 이제 논문에는 그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교수들이 일단 사인을 해줬잖아요. 네. 그 교수들부터 먼저 수사가 들어가게 그렇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교수들이 지금 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래요. 아, 그래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교수들 일단은 논문에 써준 그 교수가 6명인가 일단 3명이잖아요. 주심 부심해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문제를 많이 좀 느끼고 있고 본인들도 그러니까 지금 대외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가리 상황이고. 박아야지 지금.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네. 논문 저도 이제 네. 학위를 못 받았습니다만은 논문을 좀 써본 사람으로서 직장인들이 박사 과정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를 학위를 받아가지고 계속 연구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그냥 사회활동에 써먹을 것이냐. 네, 그럼 학위만 사회활동에 갖고. 써먹는다 이러면 대충 주고 맙니다. 그렇죠. 네. 직장인들. 예.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구성 요건은 확인을 합니다. 아니 점집 홈페이지를 긁어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논문에다가 넣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러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그 어디 그 인용하거나 베끼는 건 안 됩니다만 인용할 가치가 없어요. 한마디로 같이 얘기해서. 논문에서는 절대 그런 거 인용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네. 그러니까 저기 일부러 인용 표기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점집에서 긁어온 거를 모르게 박사 하려고.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없는 주제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석사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대학원도 있고 뭐 정책대학원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네. 실용적인 것들을 이렇게 대충 그 저널틱하게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만은 박사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틀이 만들어져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박사 아니세요? 박사 박사입니다. 하셨잖아요. 박사면서 목사잖아요. 그죠? 논문 써보셨잖아요. 제일 먼저 이론의 틀이 구성이 필요하잖아요. 국민대에서 썼습니다. 국민대에서. 이런 주제에는 이론의 틀을 만들 수가 없는 주제예요. 박사 논문으로서 애초에 자격 요건이 저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보통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론을 찾는 거죠. 근데 이론을 찾을 수가 네, 없잖아요. 찾을 이론을 수가 가지는 없는 거죠. 네. 찾을 수가 없는 도대체 거잖아요. 뭘 주장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 자, 하여간 이렇게 논문 표절은 만약 대필이라면 이건 진짜 범죄인데. 그러면 이제 사기지, 사기. 사기고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아니, 사기 피해자라니요. 대필을 했다면 자기 본인이 그 학교를 상대로 아니, 사기를 근데 친 거지. 내가 쓴 논문이요 하면서. 근데 본 사람들은 이거는 아마 본인도 안 보았을 것 같다. 너무 갖다 막 베껴놓으니까 이거는 본인도 안 본 거 아닌가 아니, 이런 그럴 얘기가 것 와요. 같으면은 내가 진짜 머리가, 뭐 좋을 것도 없어요. 뭐 이게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이 논문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이해도, 네. 지식도 없다면 반납해야지. 그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쵸, 왜 반납하는 소리를 안 하죠? 어쨌든 이거는 내가 그냥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따놓은 학위인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깊은 애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2개 학교가 지금 난리가 났고 그 담당 교수들이 지금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 교수들도 단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부끄러운 분들이에요, 진짜. 저기 사실은 논문의 그 지도교수 심사위원들이 핵심적인 그 문책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아니 논문을 이제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초짜예요. 아마추어고 이들을 프로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이 전체적 정당성을 묵살하고 그냥 그 학위 주는 데만 골몰했다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잘못한 거지. 교수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 교수 왜 있어요? 그러면은 혼자 다 논문 쓴 사람이 책임을 다 뒤집었을 것 같으면은 교수가 뭐하러 있어? 예. 자, 그러니까 이 김건희 거는 대필이라면 더 큰 문제, 논문 표절이라도 큰 문제. 예. 그런데도 계속 지금 논문을 쥐고 흔들면서 절대 놓지 않겠다. 야, 이거 보면서 참. 김건희는 세상 무서운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그냥 우리가 계속 묵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권력을 잡으면 다 무사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알아서 입건할 거야. 이게 무서운 거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이제 적대적으로 보도했던 언론에 대해서. 자, 이런 태도를 보건대, 이 김건희가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내가 쥐면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네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니? 이거 무슨 왕정 국가야?
왕정국가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저기 개념이 그 왕정국가의 왕비 플러스 여배우 플러스 아니 그 왕의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고요. 측천무후. 그렇지. 얼마 전에 그 유시민 저 작가가 그 변상욱 쇼라고 TBS 네네네. 프로그램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왕정 국가처럼 지멋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 민주주의를. 지멋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김건희는 대대적인 굴욕과 또한 대대적인 낭패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9일 날 5박 7일로 가잖아요. 그 전에 영수회담을 하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가 나와서 사과하고 논문 반납을 하든지 뭐 두 개 중에 하나는 결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네. 없이 그냥 간다? 근데 보니까 그럴 분들이 아니셔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야. 한 놈도 없다. 한 년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고 그 책임을 권한을 위임을 했는데 쟤네들이 윤핵관 애들이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표절은 지가 해놓고 무슨 윤핵관 탓을 왜? 윤핵관이 표절했어? 이런 등신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네.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걸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검사로서 뭐 좀 고위직 검사든 간에 n분의 1 수천 명의 검사들 중 그다음에 한 뭐 4, 50명의 잘 나가는 검사들 중에 한 명이었을 때는 그 무리들 속에 숨어서 적절한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횡행하게 하더라도 그게 들통나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꼭대기에 벼랑 끝에 혼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근데 지금 조정훈이가 반대하고 있어요 법사위에. 네. 예. 뭐예요 얘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근데 짓이에요? 이제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국회 내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비판할 필요 없어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은 여론이 숙성되고 민의가 움직이면 조정훈 의원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조정훈 의원이 뭐 경제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라도 잘못하면 탄핵하고 끄집어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합니다만은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들은 얼르고 달래야 돼요. 그 지금 뭐 조정식 의원 혼자이기 때문에 그 아마 좀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하면 바뀌긴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런 타이밍에 또 자기 목소리를 조금 내줘야 언론에 또 조명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지금 법률적인 구성 요건으로서의 특검의 절차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문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을 때 며칠 줄일 수 있느냐 문제,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도. 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해주면요. 당장의 특검도 가능하고 당장에 내려오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조정훈 그동안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꾸준히 딴족을 걸었습니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든가 배우든가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 이 친구가 보니까 전에 그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많이 알려진 검찰 정상화 반대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뭐였더라? 검찰 개혁에 대해서 딴죽 걸었고 이 정권이 재벌 개혁은 안 하고 검찰 개혁에만 매달려 있다. 맞는 말이라고 하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 개혁도 하고 재벌 개혁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그 국민들의 그 지금 상당수가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근데 민생은 내팽개치고 그 흠 있는 마누라 이야기 갖고 이렇게 시비 거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62%, 64%? 3%. 63%. 네. 63%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데 말이야. 10명 중 지금 6명 빨리 좀 특검하라고 하고. 뭘 기본적으로 이 여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조정훈 몰라요. 의원도 이제 전형적인 전문가 정치의 폐해예요. 그렇지. 자기가 아는 부분들, 자기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거기에 늘 집착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제 전문가니까 한국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수준으로서 흔히 하는 투명해져야 된다. 이 주장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이슈가 그것도 아닌데. 이따위 것들을 국회의원 시키려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180석 몰아줬습니까? 그렇죠. 예?
조정원 의원은 민주당으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안 됐었죠 그때. 한번 안 이거 되고 그까지는 잘 두 모르겠습니다. 번째 그 영입 인사로 한번 저 들어왔다가 그렇죠. 이게 안 됐어, 그때. 김종인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기 여시제 김동연 출신이고. 사람이죠. 김동연. 김동연 사람. 네, 김동연은 좀 나중에 저기 아니요. 김동연 경기지사하고 아주대. 세계은행 근무할 때 아. 같이 근무해서 그때 인연이 닿았다라고 이 이렇게 사람이 아마 아주대 알고 쪽에도 아주대. 있었을 거야. 맞아요, 아주대 쪽에서도. 예. 아주대 통일연구소인가. 난 이런 사람들 별로거든요. 김동연, 뭐 저기 이런 조정훈 이런 인간들이 제일 싫어요. 뭐 그 민주당이 똑똑하면은 학자로 그냥 그 길을 가든가 왜 현실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만 하는 소리 나면서 지금 국민들 복장을 긁냐 이거야. 그렇죠. 꼭 이런 인간들을 어디서 구해와 가지고 공천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에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이게 귀담아 들을 만한 경제 이론이 있습니까? 뭐 그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도 법조인 과잉이 돼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민주당의 법조인이 31명인지 41명인지 헷갈리는데 최소한 31명은 되고 아니면 한 4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아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니 시민운동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시민운동 쪽이 좀 많이 좀 죽어서 시민운동이 그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방의원 출신들이 차라리 많은 게 나아요. 지방은 제일 훈련된 사람이 그렇지. 보좌관 출신이 많은 게 나아요. 현장의 차라리. 목소리를 네. 또 많이 들었던 분들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참 멋있어요. 멋있기도 하고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발굴하지 않고 육성하겠다. 육성해야죠. 그래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벤트 정치 이제 그만하고 박지원한테 한번 당했으면은 좀 깨닫는 바가 있어야지. 소장님도 그 한 20 몇 년 계셨잖아요. 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총학생회장이 기본빵 잘해요. 총학생 뭐 486 욕을 하더라도 회의, 토론, 그다음에 상대방과의 의견 조정, 조율. 이거 그렇지. 잘 돼요. 예. 그리고 뭐 뒤에 은근설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담합 이런 것도 잘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위 관료들 또 기본빵해요. 다만 보수적이어서 문제지 기본빵 하는데 제일 옹성한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지. 어디서 늘 자기 영역에 이야기만 해요. 경험도 일천하면서 네. 그냥 뭐 이당 저당 기웃거리고 예. 이소영이라고 제가 얘기 안 했죠. 예, 전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래요. 과천의왕이라고 얘기 안 했고요. 예,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이런 꼴 보기도 싫어요, 진짜. 어디서 그냥 사람들이 저 자기를 못 알아봐 줄까봐 가끔씩 저 튀면서.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좀 양심의 영역에서 사회에 좀 저항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다 그 자기 영역에서만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되게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영역 걸 잘 몰라.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정치 이제 뭐 효용성 없다는 걸 뭐 많이 다 알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보는데 깨어있는 시민, 조직화된 시민. 그렇지. 네. 그 시민들을 뭐 자기들이 뭐 유시민? 이렇게 갑자기. 자기들의 어떤 교화,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사람으로도 과잉 넘쳐납니다. 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 하동 화개장터 제첩국. 500g. 귀한 거네요. 제가 이거 한번 지난번에 광고했었는데 와, 진짜 이게 속을 얼마나 시원하게 풀어주는지 뭐 명절 때 좀 뭐 이미 이 방송 보실 때는 취기가 다 빠지셨겠지만은 아직도 좀 명절 음식 때문에 좀 속이 아린 분들 여기 제첩국 한번 드셔보시죠. 요즘에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는 분들 많은데 밥까지. 뜨끈한 그런 밥도 안 돼. 국물이 보약 있죠. 식사하세요. 저는 밥 됐습니다. 예. 자, 김용민닷컴에서 뜨끈한 제첩국 사 드시고 몸보신하시기 바랍니다. 화개장터 제첩국은 100% 국내산 제첩으로 만듭니다. 화개장터 노래도 있죠? 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이 작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조영남. 아닙니다. 누구예요? 김한길입니다. 오, 진짜요? 김한길. 예.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예, 감사합니다. 와, 국물만 봐도 이거 국물을 봐야 돼요. 예. 자, 밥은 이거 좀 드세요. 예. 반반 절 주세요. 안 네. 드세요. 네, 자, 밥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이 화개장터 제첩국은 100% 국내산 제첩입니다. 게다가 당일 잡은 맛 좋은 신선한 활제첩만 고릅니다. 최상의 자연산 제첩을 화학 조미료 없이 가공합니다. 오로지 천일염만 넣어가지고 건강에도 좋고 찝찝함 없이 아주 개운합니다. 게다가 간의 해독
기능에 그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숙취에 고통받는 분들 네,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숙취에 고통받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술을 안 먹어가지고. 윤석열 치하에서 고통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필요하겠네요. 예. 자, 김용민닷컴에서 현재 제첩국 10팩 주문하시면 장아찌 요게 장아찌 같습니다. 400g 무료 증정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화개장터 제첩국 500g 한 팩. 이게 2인분인데 5,000원이고요. 자, 500g 10팩에다가 장아찌 400g 하면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아찌를 더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매실 장아찌네요 또. 아, 그래요? 네. 매실 장아찌? 아유, 제 침이. 옛날에 한번 이거 먹고, 제 술 먹는 사람이 아닌데도, 야, 이 정도면 너무 좋아하겠다. 드시는 분들이. 야, 근데 제첩이 진짜 진하네. 진짜 예. 이거 귀한 제첩이 건데. 제법 많이 들었어요. 네, 되게 많이 들었네요. 아우, 기가 막히다. 밥 주세요, 밥. 이건 밥 말아 먹어야 돼, 이거는. 예. 그러니까 밥이 좀 들어가야지 또 제맛이 나요. 그럼, 밥이 들어가야 돼. 자, 오뚜기 밥으로 해가지고, 예, 넣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 진짜 요새 먹기 우와, 힘든데. 왜 이렇게 많아, 제첩이? 그러니까 제첩이 와. 엄청 많아요. 예. 자. 자. 아이고. 이 매실 장아찌도 맛있네. 네. 매실 장아찌가 맛있어요. 네. 밥반, 밥반, 그, 제첩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매실도 그 지방이 많이 나잖아요. 광양 쪽에. 그렇지. 하동 건너편이 광양이거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는, 아랫마을 하동사람, 윗마을 구례사람. 네. 이거 봐봐. 이거 얼마나 대단해. 자, 와. 죽여준다. 장아찌가 뭐? 응, 장아찌. 아이고, 예, 오, 제대로야. 제대로 매실이네, 이거. 진짜 맛있네. 야, 진짜 귀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또 팔게 되죠? 김용민 닷컴에서 파니까. 좋아요. 이 매실 장아찌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이게 윤석열 치하에서 쓰린 속을 지금 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부추가 또 건강에 좋아요. 부추랑 같이 먹으니까. 부추까지 같이 먹으니까. 자, 음. 진짜 장아찌가 예술이네. 장아찌 이거, 요걸 그 김밥에 넣어가지고 그럼 살짝 맛있겠는데? 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이제 섬진강 나와서 남해 바다로 갈 때 그쪽에서 주로 이제 잡히는 제첩이란 말이죠. 이게요? 그럼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제첩을 많이 넣었지? 많이 잡으니까. 야, 국물을 이거 어떻게 만들어? 그 제첩만 넣고 천일염만 넣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재료가 좋으니까 이렇게 맛이. 작년에도 많이 팔았거든요.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대박 나겠다 싶었어. 아, 이거 제대로네. 이거 사야 되겠다. 저는 김용민닷컴에서 그거 지금도 먹어요. 뭐야? 백수. 백숙? 백수 너무 맛있어요, 백수. 아유. 아닌데, 진짜. 김용민닷컴이지만은 너무 맛있어요.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제가 해운대 가면 해운대 가면 먹는 제첩집이 있거든요. 그 집 유명한 집인데 그 집하고 맛이 똑같네요. 이게 진짜 제첩이 이거 조개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 요새 진짜 많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첩이. 많이 사라졌다고. 제첩이 왜 많이 없어졌지?
글쎄요. 뭐 환경 탓이죠. 환경 탓이기도 하고. 이 제첩이 제가 알기로는 잘하는 게 강인데 이 바다하고 만나기 직전에 이런 곳이나 모래가 있는 강에서 많이 잡힐 거예요. 거기지 거기가 이게 네. 섬진강 네. 하류. 우리나라에서 이제 섬진강이 강 중에 굉장히 독특한 강인 게 남방형 강이라 그래. 쓸데없는 걸 제가 아는데 우리 이제 하산개수라고 있어요. 네. 하산개수라는 게 뭔가 하면은 비가 올 때와 가물었을 때의 수량의 차이거든. 네. 한강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입니까? 16이에요, 16. 물이 한참 찼을 때와 말랐을 때 16배가 차이 난다는 뜻이야. 근데 섬진강이 4가 안 돼요. 늘 물이 적당히 고여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수풀이라든가 이런 게 잘 우거져 있고, 그리고 이제 모래가 깔려 있고. 다 먹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이게 만약에 4대강 사업마저 섬진강에서까지 4대강 사업했다면은 우리 이 제첩을 못 먹었을 거야. 그렇죠. 지금 낙동강 하류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그린 라떼가 돼 버렸잖아요. 낙동강은 빨리 그 하구원 개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타도. 아니 문 대통령이 있을 때도 못한 건데 윤석열이가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자 낙동강도 제첩이 있었을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있었겠죠. 남해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치. 있었겠죠, 당연히. 자 낙동강의 또 수자원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고요.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는 국내산 제첩국이었습니다. 500g 2인분입니다. 자 10팩 주문하시면은 장아찌 400g 무료 증정 이벤트 있습니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자, 이번 디아페 비누가 되겠습니다. 디아페 비누. 자, 정착할 만한 비누를 찾고 계십니까? 저 김용민이가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소개해 드립니다. 비누 유목민들을 이제 디아페 비누로 초대합니다. 디아페 비누에는 피부 건강에 이로운 어성초, 한방재료, 그리고 제주도산 마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마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에서 추출한 말기름인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단백질과 수분이 적당량 함유돼서 피부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줘서 끈적임 없는 보습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디아페 비누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아페 비누는 6주 동안의 숙성 기간을 충실히 지켜서 더욱 뛰어난 보습력과 세정력을 지녔습니다. 일반적인 비누와 달리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경화제를 넣지 않고도 쉽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품질 좋은 유황을 사용해서 뛰어난 보습력과 세정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풍성한 거품이 나서 기분 좋게 샤워할 수 있습니다. 자, 디아페 비누 한 개는 9,000원입니다. 포장이 있는 디아페 비누 3개면은 22,300원, 없으면 21,300원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는 디아페 비누 한 개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매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비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디아페 비누를 제가 예전에는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그랬는데 머리 감았잖아요. 자, 오늘은 박진영 교수님 제가 세족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야, 일단 양말 벗고. 세족씨. 양말 벗고. 예. 야, 이럴 때 발이 이뻐야 되는데. 자, 우리 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사실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제 제자는 제가 제자하겠습니다. 제자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요건가? 네. 어디? 비누. 제자하겠습니다. 이걸로.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발이 좀 이뻐야 되는데 이 발이 자, 디아페 비누 이렇게 따겠습니다. 따서 이렇게.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기독교인은 아닌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우리 목사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네, 성경 공부를 하시려면은 구약을 다 외워야 합니다. 구약을 다 외워야만 이게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요. 네. 아이고, 벌써 이 비누가 기가 막히잖아 이게. 응? 자, 비누예요 그게? 네, 비누. 오, 막 자, 폭신폭신하네. 자, 비누가. 요거를 갖다 놓고, 자, 예. 말을 주시죠. 아이고, 스승님 열심히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발이 이쁘시다 우리 박 교수님. 예, 너무 열심히 좋습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예, 스승님. 너무 좋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예. 네, 우리 교회 세례 교인들만 하기로 했는데, 예. 아유, 오늘 특별 두 번이나 시켜주셨네요. 이벤트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벤트 기간이라서. 네. 자, 이거 또 하나. 팔쪽 하나. 예. 아이고, 또. 좋습니다. 아이고. 야, 이런 대접을 다 받아보내서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간지는 별로 안 타시나 봐요. 글쎄 말이야. 나는 세족식 하지 말라고 그래. 아유, 좋은데요. 나는 엄청 좋아요. 따뜻한 물에다가. 예. 그리고 우리 또 김 PD님이 손이 부드러워. 아, 그럼. 엄마 손인데. 엄마 손 같아. 엄마 손인데. 예. 아유, 좋습니다. 자, 수건. 수건. 아이고, 너무 세상에. 좋습니다. 이제 새로 태어나셨네. 네,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성령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예, 이제 구약 외울 수 있어요. 이제. 구약 위원도 가겠습니다. 예. 자, 세족식으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시학년께서 역사하셨어. 예, 우리 박 교수님은 오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주님의 아들로 모시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보는 분들이 이 미끄럼 타고 오는 거랑 이거 너무 인간적이라. 네, 그래요. 기아페 비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김모 예. 지저님께서 이거 보시고 평안한 교인 되고 싶다고. 아유, 오셔야지, 그럼 오셔. 예, 그래요. 예. 우리 평화나무, 벙커원교회 교인이 되시면은 신규 등록 교인에게는 한 달 11조를 면제해 드립니다. 농담이고, 예. 11조가 어떤 건데, 그럼. 자, 우리, 국민의힘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새 지도부인데, 여기는 무슨, 그 지도부 교체가 거의 밥 먹듯이. 근데 임명하자마자 바로 사퇴. 그건 뭐예요? 바로 사퇴했어요. 주기현인가? 주기환. 주기환. 검찰 수사관 출신이죠. 네, 임명했더니 한 시간인데 바로 사퇴했어. 왜 사퇴한 거예요? 검찰 이유는- 출신을 썼다라는 비판을 이제 벗어나려고 바로 사퇴했다. 그렇게 알려져 그건 있습니다. 자기 저기고 이게 또 비대위가 또 인용될까봐 그 망신살이잖아요. 네. 비대위원 했다는 것 자체가. 음. 그래서 지금 서로 안 맡으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분위기인 이것도 아무래도 똑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처분이 또 인용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준석 손을 또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논리 구조를 바꿨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또 인용될 것 같아요. 어떻게? 논리 구조가 그러니까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 1차 비대위 때 그 윤핵관들이 썼던 그 논리를 다시 가져와서 그래서 이거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비대위를 만드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편다고 하더라고요. 1차 때 이제 인용됐던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 비상 상황이 아니다. 네. 두 번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여기서 의제를 의결하고. 만들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당헌 당규를 고쳐서 이 사람들이 절차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했다 치더라도 그대로 이제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당헌 당규를 나중에 만들어서 그 당시를 비상 상황으로 다시 증명한다면 이건 소급 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인용되고 나서 이 비비대위가 해체되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추가 징계를 할 겁니다. 이준석을 추가 징계를 해야지만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새로운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도 법원이 이준석 손 들어주면은 그때 징계한다. 그 징계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윤리는 할 수 있죠. 윤리는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아니 심하게 보복성이 너무나 농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진짜 역풍불. 이게 어차피 막 가는 당인데 뭐 그런 생각하겠어요. 지금 비대위는 계속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원내대표를 새로 뽑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되거든. 네. 그럼 또 직무대행 상태에서 또 비대위 만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원내대표를 또 주호영 추대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영 의원이 이 당은 뭐 아주 막가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수라판이네요, 진짜. 주호영 의원이 조영 의원이 안 할 거예요. 안 한다. 네. 아 그래요. 장제원이 갈까요?
장제원도 지금 못하죠. 왜냐면은 자기 이제 더 이상 공직이 맞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선출직이 그뭐 무슨 이제 공직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본인이 지금 보니까 언론을 타거나 대외적으로 모습이 드러나는 걸 지금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장제원하고 지금 저 윤석열이하고 관계가 어때요? 별로 안 좋은 끝났죠. 것 같아요.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는데 유일하게 남은 것은 안철수와 윤석열과의 단일화 과정 때의 비밀 약속들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장제원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장제원을 완전히 내칠 수는 없죠. 적절한 거리두기를 해놓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 그 무슨 비밀 그 미략이 있었을까요? 일단 당대표 준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저의 그냥 뇌피셜인데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를 주겠다. 당시 상황을 그 반추해 보면은 그 당대표 자리 말고는 줄만한 게 없었어요. 줄만한 게 없어요. 줄만한 게 없죠. 뭐 차기 대권 약속을 어떻게 그때 믿나? 그거 그게. 못하지. 총리도 별로 총리를 주겠다고 했었을 것 같은데 안철수가 별로 그 관심 없어 했었을 것 같아요. 정문에 통과 못합니다. 정리하면 맑은 저의 머릿속이 다 드러납니다. 게다가 또 저기 윤석열이가 총리를 줬다고 쳐봐요. 그 민주당에서 대선 패배의 원흉인데 이제 그 총리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윤호중이가 당 대표에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저는 뭐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약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지. 이제 윤석열이가 당신 말이야, 우리 검찰이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털어볼까? 당신은 좆되는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아유 제가 욕을 했네요. 그 상황을 다 아는 게 장제원 의원이라는 거죠. 그래요. 야, 참 저는 뭐 조심스럽게 윤상현이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윤상현이 원내대표를 지금 한다. 이 국민의힘 초재선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초재선들이 전부 다 친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그렇지. 어떤 그 균형감 있는 생각을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 야, 그럼 새롭게 떠오르는 신윤회관 하나 밀자. 이런 생각으로 윤상현 의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직전에 원내대표가 누구였죠? 김기현이었죠. 김기현. 네, 네. 김- 근데 지금 윤상현으로 교체하는 거는 이제 진짜 핵관의 교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호위무사를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 그 친박하고는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려고 했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에 대한 그걸 했기 때문에 단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윤상현으로 교체가 되면은 이제 그 초대선도 박근혜 쪽 계열의 사람들을 다시 중용이 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거다. 결국 이걸로 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정진석도 친윤이잖아요. 네. 윤핵관이 되고 싶어 했던 윤핵관 호소인이잖아요. 이 정부는 그냥 이 양파입니다. 양파 핵심 속에는 김건희 씨가 있고 윤석열, 검사들, 그 다음에 김건희 씨의 어떤 사적 관계에 있는 지인들, 그 다음 윤핵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뭐 흔히 하는 말로 다양한 과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검사 동일체처럼 생각하는 거죠. 검사 동일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외피를 조금씩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내 친한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밀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박친박의 윤상현을 믿을 수 있나요? 그게 저는 그 부분도 교류가 없던 사람이어서 조금 그리고 결이 좀 달라요. 친박과 그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계파 싸움을 보면은 결이 다른 계파세가 계속 싸워왔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마 별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의식은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위축되어 있는 느낌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자신을 지킬 사람은 제가 보기엔 그래도 지금 현재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과 장제원이지 그 윤상현을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윤상현하고 같이 또 김무성도 있고 김무성도 지금 같이 손을 잡으려다가 이번에 또 내쳤잖아요. 김무성은 이제 장제원과의 관계 때문에 같이 내쳐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그 내쳐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이제 원한이 맺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윤상현 의원은 친박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조직적 개념이라든가 이념적 개념에서의 친박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내부의 평판을 들어보면은 특별히 친한 사람도 없는데요. 나쁜 관계인 사람이 없대요, 또. 원만한 사람인 거죠.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토가 심하거든요. 아니, 그 윤상현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누구였더라? 그
윤상현 이석기 의원 아마 체포동의안이었나 체포동의안이었을 거예요. 그게 가결되니까 윤상현이가 이정희 대표한테 와가지고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뭐 위로하는 듯한 또 심지어는 그때 통합진보당 의원들 생일 때도 꼬박꼬박 생일 축하 문자 보내고 그런 뭐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래요. 좋게 말하면. 살뜰한. 그러니까 저 친화력이 좋으니까 결혼도 2번 했던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건 유명하잖아. 이런 남자는 없었다. 네. 전두환의 사위, 예. 그다음에 롯데 사위. 롯데 사위. 2번이나 결혼했는데 뭐 얼마나 그럼 정치적으로도 정치적 결혼은 서너 번씩 더 할 수 있죠. 그거 꼭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계열을 뭐 보면. 독특한 캐릭터래요. 네. 그냥 윤상현이에요. 친박도 아니고. 근데 왜 망한다는 거예요? 윤상현이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시류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시류에 움직이는 상황 사람. 상황에. 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제 지금 외국 순방 갔다 오고 나면 또 이제 위기에 처하잖아요. 지지율이 분명히 또 빠질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윤상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방어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정치 일정을 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는 거의 지금 특검과 국정조사 이 완전히 대립이 아주 첨예화된 그런 전국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윤상현이 당을 맡는다? 이 굉장히 흔들리는 이게 저기가 안 돼요. 이 전투력이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화력이 없다. 네, 화력이 안 생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윤석열과 이렇게 동일체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자기 정치한다. 그렇죠. 위험하게 되면 자기 정치의 길을 걸어갈 것 같아요. 이 윤석열은 윤상현이가 뭐가 리스크고 뭐가 자기한테 도움되는지 아무 개념이 없다고 개념 봅니다. 일단은 교체를 하는 거죠. 일단 교체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좀 재산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중용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재산이 많은 사람을 술 얻어먹으려고? 아마 지금 네. 누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성장이나 이런 히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고 예. 그야말로 이제 그 상위 1% 안에 드냐 안 드냐 부잣집아들. 그걸로 정리하 이렇게 사실 관계를 이제 맺는 거 아닌가.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가졌던 신분 상승의 욕구, 흔히 하는 정치적 허영심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선택을 하는 분 같아요. 야,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계속 일어나? 그래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속마음은 국회 무용론에 가까운 사람일 거라고 봐요. 국회가 왜 필요해 이런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검찰들을 통해서 자신이 부리고 있는 사정기관, 법에 근거한 사정기관의 힘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아니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게 좀 그게. 어렵죠, 지금. 그건 지 생각이지. 문재인 정부 때도 본인이 검찰 조직의 힘으로 버틴 거 아니에요. 조직의 힘으로 버틴 거고 그렇지. 민주당이라든가 이쪽에서 공격을 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성공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결국 믿을 것은 법조다. 결국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기소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죽이기 아닙니까? 그쵸. 그들의 목표는 이재명 죽이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자꾸 좀 좌절이 딱 집중해서 공격을 하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뭐 하나만 걸려라 하면서 막 그냥 아무거나 다 기소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에는 결국 정치적인 기소인데 네네. 정치적 기소가 먹히려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돼요. 거고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동의나 공감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는 그 검찰이라는 그 단일한 조직 안에서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적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관 50명 나온 것도 그 사람들도 다 적이 될 사람들이고. 그럼 그 80명이라면서요? 등에다가 칼은 못 꽂아도 뭐 진짜 뭐 하나는 옷빛 하나는 꽂을 수 있는 정도의 원한이 맺힌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총선 때 나 저기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이야. 하나씩 폭탄 하나 발언해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총선 때 그 뭐 저 광을 팔 수가 있습니까? 못 팔죠. 못 팔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당분간 한 진짜 몇 년은 아무것도 못 해요. 야, 그러면 뭐 이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음 공천 때, 그 총선 공천 때 내가 어려워요. 그래도 잘렸지만은 대통령실 초기에 있었던 거 그게 하나의 나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이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을 텐데 그 기대마저도 못 의미가 써요. 없다. 결국 그 사람들은 그 프로필을 빼고서 쓸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뭐 윤석열이를 봐줄 이유가 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지 뭐 검찰 내에서도 지금 인사가 거의 지금 한동훈 라인이 다 그냥 해버린 거잖아요. 네.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도 다 적이 돼 있는 거고 너무 그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이거 검찰은 어떡합니까?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은 다 윤석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고 다만 이제 최근에 기류상 사법부 판사들의 동향이 이 검찰 심상치 정권에 않아요. 대해서 예.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데 네.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할 정도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옥죄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거는 검찰이지만은 결국 재판은 또 사법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법조인들 간의 동료의식을 찾아내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검찰과 그 다음에 이 판사들 간의 연대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걸 막아내는 게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라든가 이런 데서 투쟁해야 될 하나의 이슈라고 봅니다. 정말 이 판사들도 좀 자존심이 있다면은 이 검찰이 완전히 나라를 집어삼킨 이 현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판사들도 오준석 판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판사들이 그러니까, 다 좀 정의로운 그러니까 찾으려고 것도 하는 거죠. 아니고. 저 누구야 지금 예. 행정안전부 장관 그 사람도 저 판사 출신 아니에요? 예, 그 사람 예. 누구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예. 부끄러운 일이고 김기현이도 저 판사 출신이고. 그렇죠. 예. 지금 뭐 판사 출신들도 다 정의로운 건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이상민. 그렇지. 그 예를 들면 또 저 판사 뒷조사했듯이 네. 윤석열이가 그쵸. 그 판사 사찰해가지고 사찰을- 결국에는 네.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던 것이고 또 그게 면직 사유가 될 만한 것이다. 라는 또 판단도 받았던 터고. 참 이게 정말 이 나라가 완전히 물샐 틈 없는 윤석열이의 나라가 되는 건데 정치 영역에서는 완전히 손을 놨고 사법 영역에서는 완전히 자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지금 세 개, 뭐한 서너 개 되잖아요. 경찰, 검찰, 사법부, 국정원, 그 다음에 경제 파트에서도 금융위 국세청. 같은 국세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규제, 감시, 처벌하는 이쪽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세력을 완벽하게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권위주의 국가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30% 이하의 지지율로 60% 이상의 반대 비율로 계속 윤석열에게 야린다면은 아주 굉장히 비판적 눈초리를 보인다면은 이 관리들도 그렇죠. 함부로 못 해요. 이 정권에 함부로 그 목숨 바쳐서 충성했다가는 그렇지 못하죠. 나중에 무슨 굳은 일을 당할지 모른다. 아마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냉엄하게 이 상황을 계속 관찰하면서 질타하고. 왜냐면은 뭐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존재니까요. 어떻게 이걸 그냥 보고만 두고만. 내부 고발자가 나오려면요. 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상력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물론 민주당이라든가 주요 직책에 있는 지도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기는 섣불러요. 그러나 이제 우리 김용민 PD라든가 뭐 저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물러나라 이야기 이제 해도 되는 계속 그 시기입니다. 광장에 나와서 지금 저기 또 타도를 외쳐야 돼요. 네. 그것이 그 우리의 어떤 그 시민의 나라를 지키는 뭐 유일한 방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정의감에 의해서도 들고 일어나지만요. 누군가가 자신을 리더가 이끌어서 책임져 준다고 했을 때 더 확신에 차서 들고 일어날 수 요즘 있습니다. 민주당 달라지는 거 봐봐요. 민주당이 그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근데 막 보니까 김건희 특검 100% 찬성. 와, 이게 실화입니까 이게? 민주당도 지금 선거가 다가와가지고 레알입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민주당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총선이 다가오니까 네. 공천받으려고. 네, 그리고 지지율 보니까 이거는 이쪽에서 열심히 싸우면 되겠다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국민의힘이 계속 저렇게 그 헛발질하는 것도 질 것 같으니까 계속 그렇죠. 헛발질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표 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만약에 지지율이 여기서 20%대로 간다. 그래서 이게 내년 한 초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끝이라고 봐야죠. 그래요. 네. 아니 윤석열이 지지율이 예. 또 당보다도 지지율이 한 10%포인트 이상 낮으면은 네. 이거 어떻게 대통령 탈당하라 이야기 나오죠. 선거 같이 못하죠 지금. 네. 자, 지금 민주당은 잘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뭐 계속
여러 가지로 저 검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민생 현장 탐방 이게 지금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대로 지금 여러 가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이게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조금 이제 그거랑 좀 정치의 사법화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한 발 거리를 둬서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국회의원인데 지금 이 중요한 국감에 왜 바깥으로 지방 순회 현장을 가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민생의 소리를 다 듣고 그것이 다시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데 다 반영을 해서 국정의 기조를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민생 탐방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최근에 그 추석 때도 그 고향 간 거, 대구 경북 가서 그 영상 올리신 거 보니까 그 되게 브이로그를 찍으셨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 소프트한 접근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훨씬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지금 사법적인 여러 가지 칼날들이 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거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여유로운 모습들 그렇죠. 보여줘야죠.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는 그 국민들에게 감정을 자주 들키면 안 돼요. 지도자는 늘 든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예, 맞아요. 바위처럼 예. 튼튼하게 보여야 됩니다. 예, 그런 느낌이고요. 그 심정적 동요 같은 거 보여주면은 근데 지지자들도 동요합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그 국회 밖을 다니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n분의 1로 국회의원 역할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예. 제가 늘 그 말씀 드립니다만 예. 국회에서 입법 활동 열심히 하고 상임위 활동 잘한다고 그게 국회의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음. 국회의원은 대의 기관입니다. 국민들의 뜻을 대의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 있는 시간보다는 국민들 속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잘하신다. 이 말씀 드리시고 조금 더 하나 보태고 싶다면은 민생에서 거시경제로 좀 더 확대해라. 환율 문제라든가 네네. 글로벌 경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한국에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신문이라든가 본인의 이익관계 정치에 굉장히 민감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환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 뭐냐. 윤석열 정부 때문에 민생은 팽개쳐지고 잘 나가던 한국 경제가 망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본인의 이익관계와 바로 직결되는 거거든.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이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워낙에 또 저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정권이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건 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요. 거시경제 뭐? 거식경제라고 생각할까요? 실컷 먹는. 뭐? 거시기? 아니, 지금 저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포항에 갔더니 네. 뭐 그 시장이 어버버하는데 아니 지자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이거 이대로 하면 됩니다. 와 거기서 특강을 하는데 와 왜 이렇게 든든합니까? 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최고의 행정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행정의 달인이라고. 행정의 달인이고 또 네. 정치를 하는 행정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분의 면모를 계속 보여야 되고 윤석열이가 헛질했을 때 헛발질했을 때는 바로바로 아니 대통령은 이 순간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뭐 비난한다기보다는 그 대안을 제시한다면 국민들이 아마 이재명이가 정말 인물은 인물이다. 그래도 그 윤석열이가 계속 뭔가 공격해 오면은 윤석열이가 굉장히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모양이다. 저렇게 탄압하는 거 보니 이런 느낌을 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압박이 들어올 텐데 보니까 검찰이 의지가 없어 보여요. 뭐 이렇게 탁 이거를 건수를 잡았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이재명 처벌받게 해가지고 내가 덕 좀 봐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눈치를 보는 거죠. 검찰도 여론을 항상 봐요. 그렇지. 네. 아니 그 예를 들면 윤석열한테 올인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 신상이 진짜 해가 되고 신상은 물론이고 자기가 속한 검찰이 폭파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다음 정부 민주당 정부 들었으면은 검찰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 임용을 받아요. 다 신청받으면은 그 중에 정치 검사들 다 솎아내고 새로운 수사기구에 태워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에 동조했던 놈들 이런 놈들 솎아내야지. 응? 진짜 검찰 정권이라고 느끼는 게요. 검사들뿐만이 아니고 이 정부의 검찰 수사관들도 중용되고 있어요. 수사관들이 지금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급으로 2명인가 3명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저기 최고위원 임명됐다가 그만둔 분, 이분도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었어요. 주기환. 예, 주기환 씨도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정말 참 아니, 어처구니 뭐 없는 꼭 일입니다. 상상을 못한다는 건 그 직업적인 측면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예. 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윤석열이가 검찰권을 갖고 민주당을 들쑤시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지금 권력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재명의 그 신뢰도나 혹은 지지율은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 기존에 이제 좀 본인들한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분들은 네. 열심히 투쟁하시면 이제 네. 과거의 그 이미지가 싹 없어질 수 그럼 있어요. 지금 같이 좋은 기회가 없어요. 지금 네. 제가 전에 계속 이재명한테 티껍게 나온 그 정치인들 많이 비난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보다 앞서서 대여 투쟁을 벌이면은 국민들이 다 용서해 줍니다. 네, 그 다 완전한 용서해 주고, 이미지. 야, 너 쓸만하구나.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해라. 이럴 거란 말이죠. 다분히 기회주의적인 그런 처신이라 할지라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야당인데. 그렇죠. 예? 영원한 그런 쓰레기는 없습니다. 전해철. 전해철도 이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전해철은 좀 보내야 됩니까? 저는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해요. 그래요? 그래. 전해철도 회생할 수 전화 있는 와요. 게. 그죠? 관계없어요. 전해철도 회생할 수 있어야지. 그럼요. 전해철이도 그렇고 박용진이도 그렇고 열심히 투쟁하시면 수박들 있죠. 수박들 열심히 해봐. 좀. 우리가 용서해줄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해보라고. 똥파리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그 정치인들도 그 말로만 당원했던 민주당 이러지 말고 윤석열과 싸워. 그렇게 해서 불이익 좀 한번 당해보라고.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 좀 받고, 소환이 아니라 출석 요구 받고, 나갈 때 입구에서 윤석열, 너를 타도하겠다, 이렇게. 플랜카드 하나 걸고 플랜카드 하나 내걸고. 아니, 펼치고 그러면 다 우리 편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그 밤에는 저쪽 편에 가가지고 수박짓 하는 질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워낙에 이런 정치인들이 많다 보니까,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민주당 편이고 윤석열 반대 입장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면은 면책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발 씻길 것 같은데. 새 사람 만들고 대과천선 시키려고? 투쟁 전선을 아니, 내보내. 윤석열이를 반대하고 아예 타도 투쟁에 함께하면서 혈서까지 쓴다. 그 목욕, 발 씻은 물 제가 먹겠습니다. 발 씻은 물 먹어요. 나는. 지금 윤석열 타도에 네가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좌도 없고 우도 저도 다 없고. 용서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타도의 광장으로 다 함께 모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생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우리 이은영 소장님, 박진영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